자, 다음은 뭐 언제나 찾아오는 아베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아베가 이제 제가 보기엔 퇴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퇴직금을 걷어 모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지금 계속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가 이제 2차 추경안, 1차 추경안 해갖고 마스크 사고 뭐 이제 재난지원금 뿌린다 뭐 이런 거 했죠. 네. 아베가 이제 2차 추경 예산안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냐? 약, 약 32조 엔 정도의 예산을 뽑아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320조죠. 후련하게 쓰네요.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10조 원을 이제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비상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야.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쓸 수 있는 건데 명목이 없는 눈먼 돈으로 32조 원 등의 10조 원을 일단 편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나머지 이제 22조 원도 쓸지 안 쓸지 모르는 돈이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그 기업체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조 원 예산은 뽑아놨는데 뭐에 쓸지는 구체적이지 않아. 요건 이제 아베가 결정하는 데 따라 있는 거고 나머지 22조 원들은 기업체들이나 개인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빌려주기 위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이지만 사실 요게 100% 지급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되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용금인 거고 10조라는 돈을 비자금으로 꽉 챙긴 거지. 10조 N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면 115조 원이에요. 115조 원의 눈문 돈을 2차 추경 예산으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베가. 자,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예산해 볼 수 있죠. 네.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서 온 슈퍼푸드 NK 타이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타이보 제품들 음용하시고 그 효과 체험하고 계시죠? 브라질 정부가 인증한 정품 타이보를 가공한 신제품 NK 타이보 파우더 EX를 소개합니다. 이 타이보 20g을 고농축 동결 건조해서 2g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물 한 잔을 희석시켜서 뜨겁게 또는 차갑게 취향에 따라서 간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타이보 효과를 더블업 시킨 내 몸의 파수꾼 NK 타이보 파우더 EX. 검색창에 NK 타이보를 검색해보세요. 파켓몰에서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NK 타이보 그래서 이제 왜 그거를 예비비로 해서 썼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유지해 가다가 보면 돈이 모자랄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 3차 추경을 또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가 연장을 해가지고 또 추경안을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국회가 추가로 추경안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이 100조 원이란 돈을 그냥 예비비로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쓸 돈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명세서까지 미리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깎네 안 깎네 해가면서 편성을 한 다음에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인데 아베는 안 쓸 돈 100조 원을 일단 예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32조 원을 추가로 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때 마스크 사태를 일으켰던 것과 같은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백지 위임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검증을 안 받아도 되고 어디다 써도 되고 얼마를 써도 되고요. 나중에 영수증 첨부만 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감사받을 저기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눈먼 돈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만간 마스크 장사를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산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아베가 1차에 마스크 전 가구에 2장씩 돌리는 거, 여기에 이제 지출한 예산이 466억 원, 약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천억 원이 좀 넘는 돈을 지불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마스크가 전라 작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나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마스크 공급업체한테 시간 안에 물량을 빼기 위해서니까 품질이 좀 작아도 또는 품질에 좀 문제가 있어도 상관 안 할 테니 무조건 그 양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합의를 봐서 쉽게 말하면 길게 만들 거를 작게 만들어 갖고 장수를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문제 있는 마스크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여기 5천억이란 돈이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배송비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마스크 2달이 지났는데 이게 배달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중에 마스크를 받았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도쿄지구나 이런 대도시는 20%가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이고 산간 도서 지역에는 10%에도 미치지 않는 배달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달 동안. 말이 돼? 뭔 놈의 마스크를 납품 다 하고 돈도 다 받았는데 예? 그 납품 받은 마스크가 돈으로 지급돼갖고 예산으로 지급이 다 끝났고 심지어 마스크 회사는 자기들이 이번에 마스크 팔아서 550억 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발주한 거는 17억 원 아니 170억 원밖에 안 돼. 한 200억 원밖에 안 돼. 그 차이가 어디로 간 거야? 마스크가 벌었다는 돈하고 정부가 지급했던 돈하고 차이가 나네. 이 돈은 어디서 나왔고 누구한테로 들어간 거야? 정부는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만큼 이 엉망진창으로 회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5,500억을 처발른 마스크도 사실상 도달률, 국민들한테 배달된 률은 2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말이죠. 지난번 금액을 초과하는 504억에 약 이렇게 되면 5,500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를 추가로 마스크 예산으로 발주를 했다는 거야. 이미 2달 전에 한 마스크도 아직까지도 배달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반쪽짜리 마스크도 거기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마스크를 지난번보다 더 많이 발주를 이미 끝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마스크를 제작하던 업체 말고 새로운 신규 업체 5개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또 5,500억 원어치 마스크를 발주를 받았다는 거지. 이야, 원래 이게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이게 뭔가 훔치다가 이게 걸리면 말이죠. 그 다음번에 그 추가 액션을 안 하거든? 근데 이런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헌 민주당의 오스티 가나코라고 하는 중의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466억엔 5천억 원을 갖고 1억 3천만 장을 만들어서 돌렸대요. 근데 왜 가구에 2개밖에 안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1억 4천만 장이 각종 시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학교 같은 기관에 보내주기 위한 걸로 해갖고 또 1억 4천만 장이 추가 발주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에만 처발른 돈이 1조 2천억이라는 거지. 근데 받은 거는 요만한 아베 마스크 받은 전 국민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의원은 지금 추가 발주했다는 거 내용을 밝히든가 아니면 이런 천조가리 마스크 또 아베노 마스크 같은 거 할 거면 하지 마라. 차라리 그 돈으로 딴 거 한국에서 덴탈 마스크를 사서 쓰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마스크를 구해서 하든가 방법을 찾아라. 발주를 멈춰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나간 돈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미 업체한테 이 돈이 날라갔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억 7천만 장의 마스크가 정부 예산에 의해서 일본 땅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일본 어떤 행정의 우민화?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라고 봐집니다. 지금 일본 국민이 이제 또 하나 분노하고 있는 게 재난보조금,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 10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 지 거의 3주가 넘어가는데, 아직 30%도 지급이 안 됐대요. 뭐 그 얘기는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지급을 받으려고 그래도, 아이폰 아니면 안 되고, 거기에도 뭐, 온라인 등록을 하려고 해서 카드 있어야 되고, 카드 안 되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우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일일이 손으로 수기로 만들어 보내서, 뭐 그거 팩스하고,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무튼 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 말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별도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생산 실적이 있고 납세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현금을 뭐 100만 원에서 뭐 1000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급하는 이 지속화급 부금 뭐 이런 이름의 일단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책정한 돈이 2조 3천억이야. 하나로 26조 원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돈만큼이나 큰 돈을 이미 1차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걸 기업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위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안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제대로 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눠주는 거를 하청을 준 거야. 재하청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경제활동을 했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금액을 줘야 되는지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건가를 해갖고 지급까지 이거를 중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산업성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 이걸 하청을 준다라는 이름으로 밑에 있는 다른 업체들한테 이거를 하청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 하청업체가 돈만 받아먹고 제대로 된 지급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유령업체였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 돈을 이따위로 해먹지? 이 주간문춘이라고 요즘 이 주간문춘이 지난번 도박검사장도 찾아낸 것처럼 요즘 일본에서 아주 아베 까는데 혁혁한 공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간문춘이 이번 주에 낸 특종이 그거예요. 서비스 디자인 추진협회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디자인 추진협회면 어떻게 봐도 이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쪽하고는 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자금을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체한테는 최대 2천만 원, 프리랜서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게끔 이걸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이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그 용역비로 따먹은 돈이 769억엔이라는 거예요. 7,690억 원. 한 8천억 원 되는 돈을 그 돈 나눠주는 용역비로 일단 따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이거를 따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사무실만 있고 일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봤어. 도쿄에 뭐 9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빌딩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2층에만 사무실이 있고 그 위층에는 다 비어 있어요. 아무도 일을 안 해. 근데 사업장이 8층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건물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이걸 올려놓고 얘네들한테 돈 나눠주는 비용으로 이미 8천억 원 이상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나눠주려고 니들이 이 사업을 땄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댄스라고 일본의 제일 큰 광고 회사 있잖아요. 여기에다 자기들은 재하청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재하청을 주는 과정 중에 일종의 이제 중간 마진을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광고 업체한테 이 일을 직접 줬으면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수의계약으로 찍힐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지금 이 연구소, 무슨 아까 디자인 연구소 같은 이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와리를 따먹은 거야. 와리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일본어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인마이 포켓인가? 일종의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전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네. 아무튼 그 와리를 뗀 거야. 수수료를 뗀 거야.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댄스, 파소나라는, 인재 파견회사, 트랜스코머스라고 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사람인 같은 이런 업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서비스 업체를 창업했고 그걸로 일단 예산을 따온 다음에 이거를 실제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이걸 나눠 먹었다는 거죠. 와리가 뭐냐는 질문이 뽀찌라는데요. 뽀찌는 또 뭐야? 그렇군요. 와리는 뽀찌다. 야, 이거 너무 바로 이해가 빡 온다. 더 어려워졌어. 네. 뽀찌는 쉽지 않나? 몰라요. 여러분, 뽀찌가 한국어입니까? 저도 나름 작가인데 뽀찌의 국적을 모르겠네요. 아까 네. 수수료 올랐는데 커미션. 네, 커미션. 네. 커미션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용어가 없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부 자금, 사실상 댄스가 아베하고 연관되어 있는 최대 이번 올림픽 후원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관련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 광고나 해외 광고들을 전부 주선해서 그 돈을 따먹었고 그걸로 해서 아베한테 많이 상납을 했을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혜로 이런 중소기업 자금 지급에 대한 영역을 맡아갖고 갖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이 서비스 업체가 따먹은 돈만 해도 220억입니다. 220억을 단순하게 그걸 따서 댄스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220억을 끌고 갔다는 거죠. 네. 아마 이 돈은 사실상 트럼프도 그랬듯이 아베하고 반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오피셜입니다. 그럼 조사를 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게.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개차반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로 한 중소기업에는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현재 일본이 실업 추이가 아주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리한 샷다운을 25일 날 해제한 이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다 실업자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자본시장이 휴직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바로 굽는단 말이에요. 굽는 순간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바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일본어들이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봉쇄가 시작되자마자 동네마다 강도가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편의점이나 골목이나 노인네들을 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옆집 사는 사람이 그 동네 와갖고 한밤중에 편의점 털고 CCTV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노인네들 집 강도질 하겠어요? 그 동네 사람인 거야. 애초에 그 노인들 보살피고 그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애들이 난 그런 짓 한다고 봐요. 면식범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직들이 늘어나고 휴직자가 늘어나면 더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 달 반 동안 일본이 공식 추계한 걸로만 97만 명의 비정규직들이 잘렸다라고 지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46만 명 이상이 숙박업계 종사자. 그러니까 올림픽 하려고 여관들 짓고 호텔들 짓고 거기에 직원 고용해놨던 사람들 태반이
전체 종업원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지금 잘려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의 중소기업청 안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연합체 안에서 민간단체죠. 이쪽에서 통계낸 바로는 여기에 5배가 넘는 600만 명가량이 현재 실업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600만이 폭도로 변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베가 25일 날 무리해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코로나 비상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 거 아니야. 정치계에도 모으고 군경도 모았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비상대책회의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근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익명으로 명단을 작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게 익명으로 작성한 거야.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14번이 넘는 17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횟수도 안 돼 있지만 이러한 비상대책회의의 회의록을 한 장을 안 남겨놨던 거야. 서류로도 녹취로도 무슨 컴퓨터 파일로도 비상대책회의를 해갖고 봉쇄 해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의됐던 내용에 대한 기록 아예 안 남겼다니까 일본 정부가. 그럼 그 안에서 반대를 했는지 예?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참석자 명단도 익명이고 안에 있는 회의록도 없으니 뭔 얘기가 나왔을지 누가 알 거야. 이걸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동안 국회에서 뭔 회의만 하면 회의록을 남겨두면 옛날 벚꽃 야유회 이런 것처럼 이 기록들이 나중에 까져갖고 계속 아베의 뒤통수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 무리한 봉쇄 해제를 하면서 내가 보기엔 반대 의견이 많았을 것 같아. 그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이걸 강행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그 회의 기록 자체를 아예 안 남겼다는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고. 응? 근데 또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더 기록에 집착하는 나라예요. 그렇지. 결벽증 수준이. 야, 명박이가 분쇄기로 얼마치의 기록을 없애고 일본은 청계대단 창고에 갖다 놓고 분쇄기 몇십 대를 돌렸다는 등 순실이도 없앴다는 등 청와대 세월호 관련한 당일 며칠 날의 기록들을 봉인을 해갖고 못 보게끔 법적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닮았냐 얘네들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너무 아마추어 같이 변명을 했어요. 없다니.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지. 없다니. 안 만들었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지. 기록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도 명단이 익명이라 누구가 참석했는지를 몰라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 지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의료 붕괴 상태다. 일본은 더 이상 의료 지원을 못 해준다. 입원을 못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일본에서 코로나에 관련해가지고 입원을 하려고 하면 37.5도를 넘어서야 돼. 이게 이제 3일 이상이 유지가 돼야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이제 입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난이 생기니까 37.5도 3일 제한을 풀었어요. 이게 풀리고 나니까 아예 입원할 방법이 없어진 거야. 왜요? 어떠한 증상이 와도 입원 안 받아줘. 뭐야? 코로나로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증상도 이제는 안 받아. 옛날에 37도 넘으면 받아는 줬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다는 거지. 격리가 필요하거나 의심 환자로 갈 수 있는 의료 환자들은 아예 안 받고 있다는 거야. 오사카 지사가 폭로한 바로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이상 병원에 환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집에서 앓다가 낫거나 죽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원은 지금 실제적인 환자 통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아베가 25일 날 봉쇄 풀면서 성공적인 모델의 어떤 일본 방역 시스템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내 방송에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뭐를 했는데 성공적인 모델이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성공적인 모델인 거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대책이 없는 게 일본식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고 일본은 방역에 성공한 국가다라고 칭찬해주고 지원금 7,640만 불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일본이 자국 내 모델의 성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해외 언론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검사 수 너무 적다는 거야. 인구 대비해서 지금 20만 살짝 넘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실 감염자 수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한 1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마스크도 불량이고 배부도 안 됐고, 재난지원금도 30%밖에 지급 안 됐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없는데 세금은 그대로고, 세금 지급 이외에도 안 시켜주고, 지원금 준다고 해놓고 지원금 나눠준 실적도 없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무슨 성공 모델이냐는 거지.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지금 일본 내 제일 호황긴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청소대예요. 청소대. 그러니까 빈집이나 사무실 같은 거를 청소하고 소독해주는 일을 하는데, 지금 도쿄에서만 수십만 군데가 넘는 이 청소 용역, 청소 의뢰 업체들이 지금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 소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말하자면 코로나 감염자가 있었다더라, 코로나 환자가 뭐 사망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용역이 들어오면 일단 이 사람들은 코로나랑 연관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방역을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지. 근데 도쿄 시내에만 수십만 군데가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숨겨진 확진자, 알려지지 않은 확진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아베의 주장처럼 다 나서버린 거면 다행인 건데, 낫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병을 주변에 막 확산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우한형보다는 유럽형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고 하는 일본의 현재 코로나의 특성을 그대로 발휘해가지고 공세 이후 조치 이후로 2주 정도 지나니까 25일 날 열었으니까 다음 달, 아니, 이달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 안에서 폭발적인 확진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치면 아베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아베는 방송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일본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각 안에 그 홍보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미디어, 방송, 언론, 라디오 뭐 이런 거 다 통해 가지고 이러한 미디어들이 하고 있는 방송의 내용, 뭐 아나운서나 패널들의 발언 내용 같은 것들을 리포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작성되는 리포터 이야기. 야, 그거 그냥 전산으로 보면 좋잖아. 근데 꼭 출력해야 오라 그런다, 이런 새끼들은. 맞아, 네, 맞아. 보통 900장 이상의 분량을 프린트를 해갖고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는 거야. 겁나게 아베용 많이 하는 건데 그걸 일일이 다 챙겨 쓰는 놈이 있고 그거를 900장 인쇄를 해갖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뭐 볼까? 그 900장 읽어볼까 걔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의 건전성, 불온성 같은 걸 보면서 이러한 데 대한 일종의 이제 코멘트를 날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데 얘가 이런 말을 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 그러한 내용을 한 데 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그 행위들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걔 패널에서 넣지 마. 아나운서 경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러한 압력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책을 바꿔야지 이 사람아. 어? 그걸 통해 갖고 하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공식화 시키질 않고 내각에서 운영하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 방송 내용은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라고 트위터로 던지는 걸로 그걸 답변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 답변도 아니거든. 트위터로 던져놓는 거니까. 아무튼 아베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있는 사태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봉쇄령이 해제되고 2주가 지나는 이달 9일, 10일 요쯤이 일본의 일종의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거다. 지역 확산의 고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